불과 100년 전만 해도 비행기는 정부와 군대, 그리고 극소수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업항공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엔진 성능 향상과 제작 단가가 하락하는 등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며 누구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주 영역에서도 비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뉴질랜드 항공우주 기업 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세대 우주 비행선 오로라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처럼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오로라라는 기체 자체를 소유해 우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과 기관이 직접 구매해 운영할 수 있는 로켓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여객기를 구매해 독자적으로 노선을 운영하듯 우주운항 사업자가 탄생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로켓은 거대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를 위해 전용 발사장과 추진체 보관시설, 회수장치 등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데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됩니다. 오로라는 이런 인프라 제약을 대폭 줄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활주로에서 수평 이륙한 후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고도 100km 지점인 카르만 라인까지 올라갑니다. 2024년 11월 시험 비행에선 마하 1.12 속도로 고도 25km까지 3분 만에 돌파하며 항공기 중 이륙 후 20km 이상 고도 도달까지 걸린 시간 부문에서 F-15 이글의 기록을 50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오로라는 비행기처럼 착륙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비와 재급유를 거쳐 4시간 이내에 다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발사대와 회수선을 동원해야 하는 기존 로켓과 달리 기존 공항과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로켓 엔진의 추진력을 활용하면서 항공기처럼 정비와 재급유 후 곧바로 재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최대 탑재 중량은 10kg으로 대형 위성 발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반도체 소재 시험, 생명과학 연구, 국방 감시, 기상 관측, 미세 중력 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 중력 시험의 경우 고도 상승과 하강 구간을 조절해 최대 3분간 무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때 고도와 비행 경로, 탑재 장비의 환경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로켓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국가 규모의 우주 개발 역량이 없어도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소형 우주 시험과 극한 환경 장비 시험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발사 인프라가 없는 국가에서도 자체적인 우주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규모 운영사가 우주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성장하던 20세기처럼 세계 각지에 우주항이 생기고 노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됐냐입니다. 초고속 고고도 비행은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와 법적 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항공규약 및 우주조약은 국가 또는 기업의 발사를 전제로 하기에 민간이 직접 소유 운영할 시 적용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고도 정찰이나 무기 운반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하늘을 연 여객기처럼 개인용 로켓이 우주로 가는 문을 여는 데는 앞으로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주로의 접근이 쉬워진다는 사실은 매력적이지만 책임과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로라는 개인용 로켓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첫 번째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